안녕하세요. 남녀의 마음을 깨뚫어서 방법과 해법을 찾아주는 선혜입니다. 오늘은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는 내 남편 혹시 섹스 중독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주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중독증이 있어 하겠지만 중독이 심하게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본인이나 내 남편이 섹스 중독증인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질문도 있으니 방송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섹스 중독증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겠죠. 섹스만이 가져다주는 쾌락으로 자기 의로나 자기 파괴로 빠져드는 현상을 섹스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섹스 중독자들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섹스를 갈망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섹스 중독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충동을 참을 수가 없거나 조절할 수가 없고 과도한 횟수의 성교를 해하며 성행위 전후로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고 지위가 높을수록 강박관념이 있어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섹스 중독자들은 섹스 이외에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심한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파트너와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며 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하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섹스 중독증도 진행 순서가 있습니다. 섹스 중독 증후군은 단시일 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아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유행위에 강한 중독성을 보이며 그 다음은 포르노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인 섹스 파트너를 찾게 되며 수년간 진행된 중독성은 점점 위험스러운 성행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섹스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를 전전하거나 노골적으로 매매춘을 하기 시작하는 것도 섹스 중독의 한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섹스 중독 역시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과 마찬가지로 금단 현상이 심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순간적으로 욕구를 해소하고 난 후에 밀려드는 절망과 자책감은 중독자 자신을 학대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을 섹스 중독증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남편도 섹스 중독증인지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섹스 중독자를 판별하는 기준은 섹스에 대한 강박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며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섹스 중독 성향을 점검해 볼 만한 자기 진단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7개 이상이 예스이면 섹스 중독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섹스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금이 간 일이 있다. 두 번째로 너무 자주 섹스를 요구해서 부부간에 다툰 적이 많다. 세 번째로 하루라도 섹스를 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잔다. 네 번째로 술자리를 하면 반드시 섹스로 끝나야 한다. 다섯 번째, 섹스를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건 관계가 없다. 여섯 번째로 옆에 배우자가 있는데도 자꾸 다른 이성에게 눈길이 간다. 일곱 번째로 섹스를 못하면 자의행위라도 하고 자야지만이 직성이 풀린다. 여덟 번째로 자신이 병강세 혹은 옥녀라고 느낀다. 아홉 번째로 친구의 애인이라도 연애 감정을 느낀다. 열 번째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섹스를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11번째로 혼자서라도 섹스를 하기 위해서 안마 시술소나 이발소, 사창가 등을 찾는다. 12번째로 변태적인 섹스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낀다. 13번째로 자신이 섹스를 너무 밝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문득문득 생긴다. 14번째로 하고 싶을 때 섹스를 하지 못하면 불안에 견디기가 힘들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성관계 시간 외에도 간접적인 섹스, 인터넷, 포르노들을 즐기는 시간이 거의 매일 있다.
체크해 보셨나요? 이 중 7개 이상이 나오게 되면 섹스 중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7개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단순히 밝히는 정도일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정말로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지나쳐서 중독에 가깝게 되면은 자신 스스로도 컨트롤하기가 힘이 든 만큼 적당한 사랑 나누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월이 시작되었네요. 2월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가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 분이라면은 2월 10일과 22일, 나의 운세가 좋던 나쁘던 이날 1시에서 3시 사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려드린 날짜에 1시에서 3시를 이용해서 원하는 소원을 간절하게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어보시고 꼭 소원 성취하시길 선해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사회에 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돈도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야만 돈도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선혜에게 상담받으시면 의의 지혜와 해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혜 투 방송은 좋은 운은 만들어 잘 살고 배워 잘 살며 깨닫고 반성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는 방송인 만큼 좋은 운 만들기 방송 잘 보시고 화목한 가정 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 흥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방송에 만나 뵙겠습니다.